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광쌤 이광조입니다. 자, 드디어 이제 마지막입니다. 내생남녀 물리2. 여러분들 뭐 지금까지 오느라 고생 많았는데요. 오늘 이제 양자 물리에 대한 수능 2점 테스트와 3점 테스트 문제 수가 별로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거 이제 모아서 한꺼번에 다 풀 건데요. 이것을 끝으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여러분들 즐겁게 공부했으면 좋겠고요. 자, 1번부터 한번 볼게요. 다음은 파장이 람다인 빛을 이용해서 전자의 위치와 운동량을 측정하는 사고 실험의 일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입사한 빛의 파장이 람다이므로 전자의 위치의 불확정성은 우리 위치의 불확정성은 람다보다 크거나 아니면은 같다라고 놓을 수 있다는 거죠. 자, 파장이 람다인 빛의 운동량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 그렇죠? 운동량이라는 것은 우리가 자 여기다 쓸까요? 운동량이라는 것은 어떻게 된다? 그렇죠. 파동의 성질의 반대에다가 플랑크 상수 이런 상황이죠. 전자의 운동량 변화 정도를 광자의 운동량 정도라고 한다면, 그렇죠? 이 운동량의 변화라는 거는 대략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고, 따라서 위치와 운동량 사이의 불확정성 원리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여기 요 위치와 그 다음에 요 운동량의 불확정성을 나타내는데, 요 위치라는 것을 우리가 파장 정도로 보면 되겠고, 운동량을 광자의 운동량 정도를 파장분의 하라고 표현한다면, 결과적으로 이 녀석은 요 프랑크 상수만큼, 그죠? 요거보다 크거나 같은 불확정성을 갖게 될 것이다. 뭐 이 얘기입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입사한 빛의 파장이 짧을수록 반사돼서 돌아오는 빛을 우리가 관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전자의 위치를 더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예, 맞아요. 이 위치는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죠. 그래서 위치의 불확정성이 낮아집니다. 반면에 그에 따라서 운동량의 불확정성이 커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됐죠? 그래서 요것만 물어봤기 때문에 요건 맞는 거예요.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측정한 파장의 빛의 파장이 길수록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길게 되면 넘어가겠죠. 그렇죠? 어떤 입자가 있을 때 파장이 길면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얘가 어느 위치인지 몰라요. 그래서 위치의 불확정성이 커질 거고, 대신에 운동량의 불확정성은 작아지면서 불확정성 원리를 만족할 것이다. 그래서 전자의 운동량을 더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 예, 맞는 내용 되겠고요. 디귿 새로운 측정 기술이 개발되면 전자의 위치와 운동량을 동시에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 이건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랬죠. 원래 자연이 이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암만 측정 기술이 개발된다 하더라도 이 불확정성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는 없다라는 거. 그래서 이거는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과 니은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고요. 2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그림은 길이가 L인 1차원 상자, 1차원 상자, 원 디멘션, 그 파티클, 갇혀있는 파티클에 대한 입자에 관한 파동함수 푸사이를 위치 x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입자의 물질파 파장은 L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파장 L로 그냥 주어져 있죠. 여기 물질파를 나타낸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0에서 2L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결과적으로 입자를 발견할 확률을 물어봤는데, 이 확률 밀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걸로 제곱을 해줘야 되잖아요. 푸사의 제곱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고 그랬죠. 이렇게 하고 복소수 형태로도 나타낼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제곱이라는 게 이렇게 나타내는 건데, 이게 제곱입니다. 그래서 확률을 보게 되면 제곱해주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여기 마이너스도 양수화돼서 이렇게 확률이 되는데, 이쪽 확률이 똑같죠. 전체 확률이 여기가 1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쪽 절반이 2분의 1 확률, 여기도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사이에서의 발견된 확률, 입자가 발견될 확률은 2분의 1이다. 요거 맞는 내용 되겠고요. 그 다음에 x가 4분의 1과 요 지점이에요. 요 지점의 확률. 자, 여기서 쭉 올라가서 요 지점의 확률과 그 다음에 4분의 3L에서 자, 여기 요 지점에서 확률 요거 똑같죠. 그렇죠? 그래서 확률은 발견한 확률은 같다라고 해서 이것도 맞는 내용.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자, 그 다음 3번. 다음은 불확정성 원리와 슈레딩거 방정식에 대한 내용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하이젠베르크는 어떤 물체의 위치와 그 다음에 운동량 또는 시간과 에너지 같은 두 개의 물량을 동시에 측정할 때 둘 사이의 정확도에는 물리적인 한계가 있다. 불가능하다는 거를, 둘 다 정확하게 측정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걸 얘기했죠. 이게 불확정성 원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슈레딩거는 물질파를
어떤 물리량이 시간과 공간에 변하는 것으로 생각하였고요. 물질파의 주기적으로 변하는 양을 파동함수 푸사이라고 나타내고 요 확률 밀도 함수를 통해서 요거에 이제 결과적으로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1이 돼야 되고 그 입자가 발견한 확률을 계산했습니다.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골라라 라고 되어 있는데, 자, 기억부터 한번 볼게요. 가에서 위치의 불확정성이 클수록 운동량을 더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 운동량의 불확실성은 줄어든다. 그 얘기입니다. 맞죠? 그래서 기억 맞고요. 나에서 입자의 에너지를 측정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짧을수록, 걸리는 시간이 짧게 측정됐다는 것은 시간에 대한 불확실성이 이제 줄어든 거죠. 그러면 에너지의 불확실성은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에너지의 불확실성은 커진다 이 얘기. 그래서 기억 니은 그렇게 되겠고요. 디귿, 다가 클수록, 확률이 클수록 입자를 발견할 확률이 어떻게 된다? 작은 게 아니고 커지죠.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과 니은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죠. 예,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이 깊은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물어볼 수 없기 때문에 가장 그 양자 물리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제대로 알고 있느냐 이 정도를 체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이어서 4번부터 볼게요. 다음은 수소 원자의 세 가지 양자수에 대한 설명이라고 해서 주양자수가 있죠. 그걸 우리가 N으로 표기하고요. 전자의 뭐를 결정하는 거죠? 이게 바로 에너지를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 나타낼 때 우리가 이제 수소 원자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 13.-13.6 그 다음에 여기 N 제곱 형태에서 여기 주양자수만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가 되겠고 여기 이제 에너지를 나타낸 거고요. 궤도양자수, 우리 화학에서는 뭐 부양자수라고도 하죠. L로 표기하면서 전자의 각운동량을 결정한다. 우리가 이제 물리 2까지 왔지만 각운동량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대학에 가서 대학 물리를 공부하거나 일반 물리를 공부하면, 대학의 일반 물리를 공부하면 이제 각운동량을 배우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기양자수는 M으로 표기하며 각 운동량의 한 성분을 결정한다라고 돼 있어요. 한 성분을 결정한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라. 자, 가는 에너지다 라는 거 맞는 내용이고요. 자, n이 2일 때, 주양자수가 2일 때, 그 다음에 궤도양자수의 허용된 값은 0, 1까지죠. 그렇죠? 2는 안 됩니다. 이게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주양자수가 n이라고 했을 때, 그 다음에 여기 궤도양자수라는 것은 n 빼기 1까지 가능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자기양자수라는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L까지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요걸 체크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n이 3일 때 가능한 양자수는 총 6가지 해가지고 주양자수, 그 다음에 궤도양자수, 자기양자수까지만 물어봤어요. 스핀 양자수까지 물어보게 되면 여기다가 전체적으로 곱하기 2를 해주면 돼요. 플러스 2분의 1하고 마이너스 2분의 1을 하나씩 더 해주면 되기 때문에 여기다 2배를 해주면 되는데 여기서는 지금 스핀 양자수는 빼고, 그렇죠? 주, 궤도, 자기까지만 물어봤기 때문에 이게 6가지라고 했는데 6가지 더 나올 것 같죠? 한번 해볼까요? 기본적으로 주양자수가 얼마냐면 지금 3이에요. 됐죠? 그러면 이 주양자수가 3이라고 한다면, 자, 여기다 쓰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자, n이 3이라고 한다면 가질 수 있는 L의 값은 어떻게 된다면 0, 1, 2까지 가능하죠? 그러면 m이라는 것은 우리 자기양자수는 어떻게 되냐면 0,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2까지 가능한 거죠. 되겠죠? 이렇게까지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요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게 되면 주양자수가 3이고요. 그 다음에 궤도양자수가 제일 작은 거 0 놓고 나면 자기양자수가 어떤 걸 가질 수 있냐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이렇게 가능한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양자수는 주양자수보다 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0밖에 안 됩니다. 마이너스는 왜 안 되냐면 요게 이제 크다는 얘기는 얘가 1이 되면 마이너스 1도 같이 따라가거든요. 이거 대칭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요 상황밖에 안 돼요. 3, 0, 0 요 상황.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번 볼게요. 어차피 뭐 주양자수는 이제 3으로 고정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궤도양자수가 1을 가질 때, 이제 여기서 한번 이제 살펴보면 이제 쉽게 좀 이해가 되는데, 요 자기양자수는 어떻게 되냐면, 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중에서 1보다 크면 안 되기 때문에 얘네들이 안 되는 거예요. 1하고 0하고 마이너스 1은 가능하고 얘네들이 안 되거든요. 여기도 이렇게 표시할까? 얘네들은 다 안 되는 애들이고, 그래서 얘네들은 어떻게 되냐면 3,1에다가 0도 되고, 그러니까 3,1에 마이너스 1, 3,1에 0, 그 다음에 3,1에 1까지 가능합니다. 자, 하나만 더 볼게요. 이번에는 마찬가지 주양자수가 1이고 그 다음에 궤도양자수가 2일 때
이때도 지금 자기 항자수는 총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인데 2보다 지금 다 작은 애들이죠. 얘네들 다 가능해요. 얘네들이 다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총 가지수를 우리가 나타낼 때 어떻게 나타내냐면 3,0에다가 0 요거 하나 되고요. 여기서는 그 다음에 여기서는 3,1에다가 마이너스 1 되고요. 3,1에 0 되고요. 그 다음에 3,1에 1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 궤도양자수가 2일 때 살펴보게 되면 3,2에 마이너스 2, 3,2에 마이너스 1, 3,2에 마이너스 아니고 0, 그 다음에 3,2에 1, 최종적으로 3,2, 그 다음에 2까지 이렇게 가능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하나, 여기 3개 하니까 4개에다가 여기 5개 해서 총 9개. 거기다가 이제 스핀 양자수까지 하면 곱하기 2를 하면 총 18가지가 가능한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가능한 양자수를 이제 스핀 양자수를 제외하고 났으니까 총 요 9개 요것만 살펴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6가지가 아니라 9가지다. 이렇게 체크하면 돼서 정답은 기억만 정답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예, 요거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 되겠고요. 다음 문제 이어서 가볼게요. 자, 5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1차원 상자 속에 갇힌 입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와 파동함수에 대한 설명이다. 자, 길이 L인 1차원 상자에 갇힌 질량이 M인 입자의 파동함수를 양자수로 나타내게 되면 N으로 나타내게 되면 그림과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파장이 얼마죠? 이거 우리가 정상파 했던 거잖아요. 많이 했던 건데 여기선 파장이 얼마가 돼야 되냐면 2L이 돼야 되겠고 얘는 L인데 이걸 우리가 일반화시키면은 2L로 나타내고 2로 나눠주면 되죠. 그럼 여기도 1로 나눠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n이 3일 때는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잘 알지만 이렇게 되는 상황이에요. 이거는 2L 중에서 어떻게 3개로 나눈 것 중에 3개로 여기 하나 둘, 3개로 나눈 것 중에 2개가 들어가면 한 파장이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파장이라는 것은 어떻게 일반화시킬 수 있냐면 n분의 2L로 나타낼 수 있다. 요겁니다. 그래서 요 파장에서는 요 부분이 들어가면 되는 거고요. 운동량은 우리가 이렇게 표시할 수 있으므로 입자 에너지는 이렇게 해서 그냥 계산하면 되겠죠. 계산 한번 해볼게요. 자, 요 에너지, 입자 에너지를 살펴보게 되면 2m분의 운동량의 제곱인데 지금 운동량의 제곱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2m분의 어떻게 요거 1을 해놓고 이 운동량의 제곱을 람다의 하 요거의 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죠. 그러면 2m 파장의 제곱 하의 제곱이 되는데 파장이 이제 요거잖아요. 그래서 요걸 그대로 나타내 주게 되면 2m에 뭐가 들어갑니까? 여기 2l의 제곱이 들어가니까 4l의 제곱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제곱해주고 그냥 요것도 숫자 일반적으로 그냥 숫자를 다 나타내기 때문에 요거 그냥 선생님이 8로 적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파장의 제곱이 위로 올라가게 되죠. 그러니까 파장의 제곱이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n의 제곱이 이제 위로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n제곱 하제곱 이렇게 나타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요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돼요. 요 정도는.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기억. 가는 n분의 2L이다 해서 요거 맞는 내용 되겠고요. 나를 살펴보면 우리 구했던 거 에너지는 8ml의 제곱 그 다음에 n제곱 그 다음에 하제곱 맞는 내용. 자, 입자가 n이 2에서 1로 전이할 때 방출되는 빛의 진동수를 물어봤는데 지금 파장을 물어본 게 아니고 진동수죠. 그러면 이거는 에너지에 비례한단 말이에요. 에너지에. 그러니까 요 에너지 차를 그냥 구하면 되죠. 자, 8ml 그 다음에 하제곱까지는 그냥 상수로 띄워놓고 상수 처리하고 n에 얼마냐면 자 2니까 여기 보세요. 2의 제곱 빼기 1 스테이트에서는 1의 제곱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 총 값이 얼마가 되냐면 3이 된단 말이죠. 그럼 여기에 8ml 제곱에다가 3하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하. 그래서 3, 자 요거 쓰게 되면 8ml 제곱에 3하 제곱 이렇게 쓰면 되는데 이게 이제 에너지잖아요. 요 차이의 에너지만큼이 하 F가 되기 때문에 요 진동수를 하기 때문에 요 하를 한 번만 나눠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제곱이 아니라 하가 하나 빠진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8ml 제곱 3하 요거 맞는네요. 그래서 요거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이 모두 맞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요거 뭐 착실하게 요것들 과정들 유도하는 것들 요거는 좀 여러분들 요 단원에서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볼게요. 다음은 네온의 전자라 배열을 나타낸 것으로 이제 위 스핀, 아래 스핀 이렇게
전자 스핀 양접수 플러스 2분의 1, 그 다음 마이너스 2분의 1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지금 전자를 지금 오비탈에 채우는 거, 이렇게 전자별 총 몇 번짜리입니까? S에 2개, ES에 2개, 그 다음에 EP에 6개니까 얘가 10번 네온이네요. 10번 네온. 그렇죠? 그래서 여기 네온이라고 주어진 겁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같은 양자 상태에 2개 이상의 전자들이 한 개 존재할 수 없다. 파울리 베타 원리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거는 관계없어요. 2개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 이 한 오비탈이 이렇게 들어가는 건 관계없는데,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이것도 안 되고, 그렇죠? 상태가, 양자 상태가 달라야 됩니다. 2개가 들어가려면. 자, 전자는 2s 껍질보다 1s 껍질에 먼저 채워졌다 해서 1s 껍질에 먼저 채워지고, 이게 껍질 채워지는 순서거든요. 1s 채워지고, 그 다음에 2s 채워지고, 2p 채워지고, 그 다음에 뭐가 채워져요? 3s 채워지고. 이게 약간 암기적인 요소예요. 이런 상황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2s 껍질보다 1s 껍질에 먼저 채워졌다. 이거 맞는 내용이고요. 네온보다 전자가 한 개 많은 원자인 경우 3p 껍질에 전자가 채워진다. 자, 1s, 2s, 그 다음에 2p에서 2개, 그 다음에 여기 총 이 p 오비탈에는 총 6개가 채워지니까 10개 채워졌죠. 그 다음에 하나를 더 채우자면 어떻게 된다? 3s에 하나. 이거 쉽게 말하면은 다음 오비탈이 이제 뭔지를 묻는, 그 우리 막 이렇게 오비탈 써서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묻는 그냥 암기적인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s짜리 하나가 채워져야 되기 때문에 여기 보면 3p가 아니라 3s가 돼야 되겠죠. 정답은 기억과 니은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 볼게요. 그림은 물질파 파장이 남다고요. 에너지가 2인 입자가 폭이 L이고 포텐셜 에너지가 U0인 포텐셜 장면을 향해 운동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에너지가 이렇게 있던 애가 사실은 이 포텐셜 에너지가 그 에너지 장벽이잖아요. 그래서 입자 가지고 있는 에너지보다 훨씬 크게 되면 얘는 통과를 못하는 게 이제 입자 상태로 봤을 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렇게, 그쵸? 이렇게 해가지고 훨씬 작은 에너지가 되면서 이쪽 포텐셜 반대편에 있는 이쪽에도 파동함수가 발견된다 그랬죠. 파동함수의 확률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포텐셜 장벽을 통해서 입자였으면 못 넘어가는데 파동으로 봤을 때 넘어갈 수 있는 걸, 이걸 우리가 양자 터널링이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중요한 거는 이거를 넘길 수 있는 조건이 중요한데, 이게 파동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장애물을 넘는다는 생각에 파장이 짧은 애는 못 넘지만 파장이 긴 애는 휘청휘청 하면서 넘어가는 거 우리가 회절을 배웠잖아요. 회절. 근데 이 회절하고는 전혀 다른 성질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파동성이 길어서 이게 파장이 길면은 이게 이제 터널링이 더 잘 일어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 지금 여기서는 이 파장이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나타내 가지고 입자 성질과 반대인 성질인데, 이 입자의 에너지가 커야지만 양자 터널링이 잘 일어나요. 이거 주의해야 돼요. 그쵸? 그래서 이게 터널링이 특이한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하는 겁니다. 그냥 회절 현상이면 이렇게 다룰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 잘 구분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 포텐셜 장벽 있죠? 이 포텐셜 장벽의 에너지가 당연히 작을수록, 여기 작을수록 터널링 잘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포텐셜 장벽의 이 두께라고 하죠. 0에서 L 사이 요 길이, 요것이 역시 작을수록.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들이 좀 쉽게 잘 해. 뭐냐면 장벽의 높이도 낮고 그 다음에 두께도 이게 얕아야 이 터널링이 잘 일어난다는 건 잘 하는데, 요 부분을 좀 놓쳐요. 이게 회절하고 혼동을 해가지고 이게 파동성이거든요. 파동성이긴 맞기 때문에 이게 입자라면 절대 통과를 못하는데 파동이기 때문에 통과한다는 것 때문에 이게 쉽게 말하면 파장이 길어야 터널링이 잘 일어난다, 이런 착각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요게 보면 에너지가 커야 돼요. 그래서 파장이 짧은 경우가 되는 겁니다. 오히려 터널링이 잘 되는 조건은 그것만 주의하면 돼요. 자, 기억부터 볼게요. 고전역학에 의하면 입자는 장벽을 투과 못한다. 그렇죠? 이 장벽을 쉽게 말하면 자기보다 에너지가 높은 장벽을 어떻게 투과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거 맞는 내용 되겠고요. 자, 요겁니다. 니은. 요게 포인트예요. 파장이 클수록 입자가 장벽을 투과할 확률이 증가한다고 생각을 하죠. 이게 분명 파동성이기 때문에 이게 회절이 잘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랬어요. 파장이 작을수록 이게 운동량이 커지죠. 그 얘기는 입자의 에너지가 커지면 이 에너지를 뚫고 나가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터널링이라고 하는 겁니다. 터널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회절은요, 예를 들어 뭐 산이 있으면
돌아가는 거지만 터널은 뭐예요? 뚫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회절이라고 안 하고 터널링이라고 하는 거예요. 뚫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가 커야 돼요. 입자 에너지가. 그래서 파장이 작을수록 투과할 확률이 증가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금 클수록이라고 했기 때문에 투과할 확률은 줄어들죠. 이거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 잘못됐고 L이 작을수록, 이 L이 작을수록은 이게 그 장벽이 얕아지는 거랑 똑같은 거죠. 장벽이 거의 없어지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입자가 장벽을 투과할 확률은 감소가 아니고 어떻게 된다? 증가하겠죠, 증가. 이 정도면 우리가 체크하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기억만 정답이 되는 내용이 되겠어요. 이거 잘 체크하기 바라겠고요.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주사 터널 현미경, 주미경에 대해서 설명을 나타낸 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선 주사 터널 현미경은 양자 터널링 효과, 그렇죠? 이용해서 미시세계를 관측하는 장비로 탐침 끝은 원자 하나 정도로 뾰족하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걸 이렇게 만든다는 게 이론적으로 그렇다 하더라도 또 이게 공학적으로 이걸 엔지니어링들이 된다는 거, 엔지니어들이 이걸 이렇게 만든다는 게 놀랍죠. 자, STM의 탐침과 시료 사이의 전압, 탐침과 시료 사이의 거리에 따라 양자 터널 효과가 일어날 확률이 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에 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 굉장히 작은 애들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는 건데, 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시료가 이렇게 생겼다고 했을 때 여기에 탐침이 존재하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있어요. 근데 이 거리에 해당하는 게 바로 뭐냐면은 포텐셜 장벽이라고 보면 돼요. 포텐셜 장벽을 뚫고 여기서부터 여기 쉽게 말하면 시료까지의 전류가 흐르게 되는데요. 이 전류의 크기를 일정하게 유지하게 됩니다. 이걸 일정하게 유지시키면서 얘의 외형을 그리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냐면 만약에 쭉 가다가 이 탐침이 여기로 오죠. 그럼 이 거리가 굉장히 멀어지잖아요. 그럼 이게 그 거리가 멀어진 거는 포텐셜 장벽의 두께가 두꺼워진 효과예요. 포텐셜 장벽이 있을 때 얘가 터널링이 이렇게 해서 터널링이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얘가 굉장히 두꺼워졌다. 그럼 터널링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전류가 흐르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냐면 전류가 흐를 수 있을 때까지 요게 지금 쉽게 말하면 이 전자현미경의 탐침이 이렇게 가까이 가요. 더 가까이 가가지고 원래 지금 우리가 설정해 놓은 요 값의 전류가 흐를 만큼의 흐를 때 그때 이제 요 부분 요게 이제 그 거리가 유지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 쭉 가다 보면 또 너무 가까워질 수 있죠. 이렇게 또 쭉 내려가다 보면 얘가 올라오잖아요. 그럼 이 탐침이 그대로 가게 되면 거리가 너무 가까워지니까 이 지금 포텐셜 장비가 더 얇아지거든요. 그럼 터널링이 더 많이 된다는 얘기죠. 그럼 전류가 더 많이 흘러요. 전류가 많이 흐르면 또 다시 원래 우리가 세팅한 전류값이 되도록 탐침의 거리를 조절시킵니다. 그래서 탐침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바로 뭐냐면 이 물체에 생긴 외형과 똑같이 얘가 왔다 갔다 하게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얘의 모양을 우리가 이렇게 나타내게 된 게 바로 STM에 대한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터널링 효과를 이용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기억부터 볼게요. STM으로 미시세계를 관측할 수 있는 것은 입자의 파동성 때문이다. 터널링 효과를 이용하는 거니까 파동성이 맞죠. 그래서 기억은 맞고요. 탐침과 시료 사이의 전압을 조절하여 포텐셜 장벽의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는 내용이죠. 이게 이제 선생님이 포텐셜 에너지, 쉽게 말하면 포텐셜 장벽의 두께라고 설명했는데 이거 높낮이라고 파악해도 되는 거예요. 어떻든 간에 그 차이를 조절해 가지고 우리가 요 관측하고자 하는 시료를 우리가 보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 탐침과 시료 사이의 거리가 멀수록 탐침과 시료 사이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어떻게 된다? 큰 게 아니고 작죠. 이게 이제 포텐셜 장벽이 굉장히 두꺼워지거나 높아지는 효과이기 때문에 터널링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류가 흐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잘못돼서 정답은 기억, 니은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냥 문제를 통해서 아 이렇구나라고 그냥 지금 알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어요. 되겠죠? 좋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수능 2점 테스트까지 이제 마무리했고요. 이제 수능 3점 테스트로 넘어가 볼게요. 우리 교재 213쪽에 있는 1번부터 보겠습니다. 그림과는 운동량이 P인 전자가 폭이 D인 슬릿을 통과하는 것을 모식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슬릿을 통과한 전자의 운동량 불확정성을 우리가 델타 P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되겠죠? 그림 나는 가에서 전자가 슬릿을 통과한 후에 형광판에 나타난 회절 무늬를 나타낸 것으로 이 델타 Y는 형광판의 중앙의 밝은 무늬의 폭으로 지금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우리가 진짜 징글징글하게 많이 했었잖아요.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 전자를 쐈는데도 이렇게 회절 무늬가 났다는 얘기는 이 전자가 지금 파동이란 얘기고, 이 파동의 회절 무늬라는 기본적으로 이 스크린상의 거리로 얼마만큼 확대되느냐, 그렇죠? 이걸 먼저 이걸 얘기하면 되고, 우선은 이 파동의 성질이 강해야 되기 때문에 파장이 얼마나 기느냐,
그렇죠? 회절이 잘 될 조건이잖아요. 그 다음에 요 틈이 얼마나 작냐. 그 다음에 아까 봤던 요 스크린과 요 지금 요 슬릿 사이의 거리 얼마만큼 확대되느냐. 이제 요거에 비례한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살펴봤던 거잖아요.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양자역학적으로 불확정성 원리를 활용해서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기억부터 볼게요. D를 줄이면이라고 했는데 요 틈을 줄이잖아요. 틈을 줄이면 전자가 어디 있는지 알죠? 그래서 요 틈을 줄인다는 얘기는 이 전자의 위치 불확정성, 쉽게 말하면 델타 X라는 걸 줄이는 겁니다. 이해가죠? 델타 X를 줄이기 때문에 위치 불확정성은 어떻게 된다? 증가하는 게 아니라 감소가 되겠죠. 그래서 얘가 어디 있는지는 알겠는데 이거를 줄이는 만큼 대신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이 전자의 운동량의 불확정성은 커져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이걸 줄이면 어디로 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운동량이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회절문이 요 y의 간격도 넓어진다. 우리가 이런 단계를 거칠 수 있는 거죠. 예전에는 d를 줄이면 어떻게 된다? 회절이 잘 돼서 이게 넓어진다. 이렇게만 봤는데 우리가 불확정성 원리를 적용하게 되면 이 지금 d를 줄인다는 얘기는 위치 불확정성을 줄이게 되면 운동량의 불확정성이 커지기 때문에 얘가 운동량이 어디로 가는지 확정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넓게 퍼진다 해서 간격 무늬가 넓어진다.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재밌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요 부분 잘못됐고요. 반면에 D를 증가시켰어요. 그럼 요 간격에 요 슬릿 간격을 넓히게 되면 이거는 파동성보다 입자성이 강해지기 때문에 요 간격이 줄게 되겠죠. 그걸 우리가 불확정성으로 한번 살펴보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죠. 이 델타 X라는 것을 좀 늘리는 거예요. D를 증가시키면. 그래서 위치가 이 간격이 넓어지면 예전에 이 좁은 데에서 전자가 여기 있다 그러면 여기서 찾으면 되는데 이게 넓어져 버리면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요 지금 위치가 넓어져 버리잖아요. 이해가죠? 그러니까 이 위치의 불확정성이 커져요. 그렇다면 운동량의 불확정성은 작아진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빨간색으로 그릴게요. 얘가 운동량이 이게 퍼지는 게 아니고 퍼질 수 있는 이 운동량의 불확정성이 작아지기 때문에 운동량의 불확정성이 작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간격 무늬도 어떻게 된다? 델타 Y도 작아질 수밖에 없다. 바로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D를 증가시키면 그렇죠? 위치의 불확정성이 커지기 때문에 요 운동량의 불확정성은 감소한다, 작아진다. 이거 맞는 내용 되겠죠. 그래서 니은 맞고요. 그 다음에 D를 줄이면 요거랑 똑같아요. D를 줄이면 델타 Y, 그렇죠? 요 회절무늬 간격은 어떻게 된다? 증가하죠. 감소가 아니라. 그렇죠? 여기 보면 감소한다고 해서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만 정답이 되는 거죠.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내용을 불확정성을 적용해도 훌륭하게 맞아 떨어진다. 예, 그렇게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2번 문제 볼게요. 그림은 영희, 철수, 민수가 운동하는 전자의 위치와 운동량을 빛을 이용해 측정하는 것과 불확정성 원리에 대해서 대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제시한 의견이 옳은 사람만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번 보죠. 위치의 불확정성이 클수록 얘가 클수록 어떻게 된다? 전자의 운동량의 불확정성은 줄어들기 때문에 좀 확정적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더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어 맞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되겠죠? 그 다음에 짧은 파장의 빛을 사용하면 전자의 위치를 더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죠. 그쵸? 이게 짧은 파장의 빛을 대면 전자에 맞고 다시 돌아오는 빛을 관찰하면 전자의 위치를 우리가 더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지만 단지 이제 차이는 뭐예요? 이제 새로 나타나는 거는 대신에 어떻게 에너지가 이제 짧은 파장을 이용했다는 얘기는 에너지가 큰 파장이잖아요. 진동수가 큰 파장이기 때문에 이걸 맞은 전자는 어떻게 된다? 에너지를 받았기 때문에 운동량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치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는 있지만 얘가 어디로 갔는지 그 다음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 다음에는 어디로 튀어갔는지는 몰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위치는 더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어요. 이거는 맞는 내용이에요. 됐죠? 그 다음에 민수 보면 진공의 에너지는 항상 0이야라고 했는데 0이야 여기 자 미안합니다. 정색하고요. 이게 레이저에서 선생님이 설명했었잖아요. 레이저 할 때 이게 진공 에너지 설명했었죠.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 진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했을 때 아주 짧은 시간 동안 그 측정을 하는 거거든요. 이 짧은 시간 동안 즉 시간의 불확정성을 줄이게 되면 에너지의 불확정성이 커져 버려요. 그래서 이게 아주 짧은 시간 동안이라도 그 진공이라는 그 찰나라는 순간으로 딱 이 시간의 불확정성을 줄여버리면 에너지 불확정성이 커지기 때문에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에너지의 변화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항상 0이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0이 될 수가 없어요. 이 에너지의 불확정성이 크기 때문에 에너지가 막 변한다는 얘기예요. 됐죠? 예, 맞아요. 요런 내용. 그래서 요거는 잘못된 내용이 돼서 정답은 영희와 철수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좋습니다. 자, 이어서 3번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림 가나다는 폭이 L, 2L, 3L로 폭이 다 달라요. 그 다음에 질량은 M인 입자. M은 똑같네요. 뭐 M이 달라도 관계없어요. 예, 우리가 얼마든지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갇혀 있을 때 각각 양자수가 N이 1, 2, 1로 양자수도 다르네요. 여기다 그냥 쓸게요. N이 1, 요거는 N이 2. 이렇게 쓸까요? 여기다가 더 보기 좋게. 자, 요게 N이 1인 상태, N이 2인 상태, N이 다시 1인 상태, 3인 상태가 아니네요. 상태에서 입자의 파동함수를 나타냈다. 이게 왜냐면 요거 1이고 얘 두 개잖아요. 얘 하나고. 그래서 선생님이 보다가 3으로 바로 안 쓴 거예요. 원래는 1, 2, 3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나올 뻔했는데. 되겠죠? 그래서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골라라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입자의 물질파의 파장은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크다 했는데 이 파장 어떻게 돼요? 얘는 2L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그냥 일반적인 거 다시 한번 뽑아보고, 이거는 여러분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 양자역학을 할 때는 이게 지금 1차원에 들어있는 입자거든요. 그러니까 포텐셜 의문에 갇혀있는 입자는 여러분들이 무조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얘가 파동으로 존재할 조건은, 그러니까 여기서 입자가 요 안에서 이렇게 막 갇혀서 진동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진동은 1차원이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진동이 안 돼요. 위아래도 안 되고요, 3D로도 안 돼요. 그래서 제일 단순한 형태의 그런 진동이 되겠습니다. 이 상태인데 얘를 파동 형태로 해서 정상파 형태로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파동으로 보게 됐을 때. 그럼 얘 파장은 이걸 L로 봤을 때 2L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녀석 같은 경우는 그 다음 진동 정상파는 요거잖아요. 얘도 L이 되는데 요걸 이제 맞춰주잖아요. 2L로. 그럼 여기 2를 나눠주면 되고 얘는 1로 나눠주면 되고, 그 다음에 요게 배가 이렇게 돼 있는, 왜 지워져?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돼 있는 거. 그렇죠? 여기 3배 진동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2L인데 거기에 3을 해주면 되죠. 이걸 3개로 나눴을 때 2개만 있으면 그러면 하나의 파장이 되기 때문에 지금 얘네들이 전체적으로 파장을 나타낸 거가 되죠. 됐죠? 그래서 일반적인 파장이라고 하면, 자, 이걸 일반화하면 양자수에 따른 파장을 나타내게 되면 2L은 고정이 되어 있고 밑에 L이 되잖아요. 됐죠? 이런 상황을 우리가 만들어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 에너지 스테이트를 한번 구해보는 거, 에너지 스테이트를 한번 구해볼 건데요. 에너지는 또 이거를 또 입자로 봐서 또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런데 이제 또 입자로 봤던 애를 다시 물질파 개념으로 또 파동으로 다시 보잖아요. 그래서 물질파의 이 입자의 운동량이라는 것은 이런 파장을 갖고, 그렇죠? 플랭크 상수의 역수인 그런 파동의 성질을 갖고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녀석을 이제 여기다가 이제 대입을 하는 거죠. 여기 대입을 하게 되면, 자, EM이라는 건 밑에 깔리고요. EM 밑에 깔리고, 운동량의 제곱인데, 운동량의 제곱을 어떻게 우리가 바꿔 쓸 수 있냐면, 그렇죠? 요 파장분의 하잖아요. 파장분의 하, 요걸 제곱을 해주면, 자, 파장이 밑에 깔리고 하의 제곱이 위에 올라갑니다. 자, 그럼 요거 그대로 적용을 해줄게요. 자, 요거 이제 지우겠습니다. 요거 지우고요. 슝슝 지운 다음에 그대로 나타내면 2n분의 1 깔린 거 그대로고, 하제곱이 위에 올려줄게요. 하제곱 이렇게 올려주고 난 다음에 파장이 이제 제곱이니까 여기 밑으로 깔리잖아요. 여기를 깔아주면 4의 l제곱 그 다음에 n제곱이 돼서 이 녀석을 이제 한꺼번에 써주면 그냥 숫자를 그냥 나타내 버리거든요. 8m l제곱에 그 다음에 양자수의 제곱에다가 하제곱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제 요것만 알면 돼요. 우리가 지금 고등학교 물리2에서는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구해가지고 뭐 1차원이나 2차원이나 3차원에서 이제 들어있는 포텐셜 의문에 들어있는 이런 뭐 입자들을 계산한 게 아니고 딱 1차원만 계산하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슈레딩거 이퀘이션 없어도 이런 우리가 이제 물질파의 개념과 입자의 운동 에너지 개념을 이용해 가지고 이 상태에서 갖고 있는 각각 n이 1일 때, n이 2일 때, n이 3일 때 그 입자의 에너지를 이렇게 구하는 거. 요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되겠죠?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우선 기억부터. 보게 되면 입자의 물질파의 파장을 물어봤어요. 가는 얼마죠? 가는 2L이 되겠고, 그 다음에 나는 얼마죠? 요 자체가 2L이죠.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은 크다가 아니라 어떻게 되나 둘 다 같아요. 그래서 잘못됐고요. 자, 상자 안에서 입자를 발견할 확률. 지금 얘네들이 뭐예요? 지금 정상파로 나타냈지만 요거를 입자로 나타내면 요 안에서 입자들이 통통통통통통통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전자면 전자가 요 안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정상파로 나타내는 것 뿐이죠. 그때 발견할 확률을 물어봤는데 가에서 다해서 같다라는데 어쨌든 입자 여기 들어있고
들어있기 때문에 확률은 다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1이에요. 1. 모두. 가나다가 1입니다. 만약에 없다고 하면 하나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없다 그러면 이건 0이지. 그럼 아무것도 안 그려야 되지. 무슨 얘기 아시겠죠? 그래서 입자를 발견할 확률은 가와 다에서 같다. 1로 같다. 나도 같다.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입자의 에너지를 물어봤어요. 나에서가 다에서의 3배 다에서. 에너지는 이거 우리 적용하면 되는데요. 나, 다를 비교하니까 양자수가 우선 차이가 나죠. 지금 8m은 똑같으니까 지금 질량이 똑같죠? 그러니까 질량이 달라도 관계없는데, 자, 여기다가 좀 쓸게요. 8, 에너지 스테이트를 이 n은 8ml 제곱, 그 다음에 n 제곱 하 제곱인데 여기서 징그러운 애들 좀 빼겠습니다. 요거 하 제곱 없애주고 동일한 상황이니까 8 없애줄게요. m이 달라도 우리 관계없지만 m이 조금 똑같아요. 입자의 질량도 없애주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l 제곱하고 n 제곱에 대한 내용인데 지금 여기서 보게 되면 나 같은 경우는 l 제곱이 해당하는 게 2l이 되죠. 2l. 여기서는 2l이고 이쪽 우물은 3l이 되잖아요. 그래서 3l이다. 그리고 지금 에너지 스테이트는 n이 2일 때 1일 때 이것만 그냥 계산해 주면 되는 거라서 우선 나부터 보게 되면 2l의 전체 제곱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거 양자수는 2의 제곱 요거랑 비교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3L짜리 들어있는 요 포텐셜 안에 들어있는 지금 요 입자 같은 경우에는 3L의 전체 제곱이 되겠고 양자수는 1이잖아요. 그래서 1의 제곱 요거거든요. 그럼 이거 계산하면 L도 없애줄게요. 징그러운 것들은 하나씩 없애주면 결과적으로 밑에 4, 위도 4. 그래서 여기는 1이 되겠고요. 밑에 9죠. 그 다음에 위에는 1이에요. 그래서 9분의 1이에요. 9분의 1. 9분의 1 이렇게 찾으면 돼요. 그래서 나에서가 가에서가 3배가 아니고 어떻게 되죠? 이게 9대 1이 되기 때문에 9배가 되는 거죠. 9배. 이제 부분은 9배가 돼야 된다.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맞는 것만 찾으면 니은이 정답이 되겠네요. 되겠죠? 예, 좋은 문제니까 여러분 이런 거 체크하면 되고 요 정도 문제 풀 수 있으면 돼요. 양자역학은. 예, 여러분들한테 너무 어려운 거를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야. 가장 기본적인 개념만 잘 잡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4번 문제 볼게요. 다음은 크기가 다른 나노 입자로 만든 포텐셜 우물에 대한 설명이다. 아까 거랑 똑같은 건데 그림은 크기가 다른 셀레늄과 카드뮴이라는 이게 뭔지 나도 몰라요. 나노 입자 ABC에 자외선을 비추었을 때 각각 파란색, 노란색, 빨간색 파노빨이라고 지금 색깔이 보인다. 나노 입자 안에 들어있는 전자는 입자 밖으로 나갈 수 없으며 이것은 마치 전자가 입자 크기에 해당하는 무한 포텐셜 우무에 갇힌 것처럼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나노 입자의 크기에 따라 포텐셜 우무의 폭이 달라진다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아까 봤던 거 잠깐 좀 떠올리게 되면 결과적으로 양자수 제곱에 하제곱 그리고 여기가 8m이 들어가고 L제곱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상태에서 만약에 에너지 스테이트가 똑같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지금 여기 보면 포텐셜 우무의 폭에 대해서 물어봤거든요. 그럼 이 폭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쉽게 말하면 이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파장이 길어지는 효과잖아요. 이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 포텐셜 우무의 폭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어떻게 된다? 에너지가 떨어지거든요. 근데 여러분 잘 알고 있겠지만 우리가 색깔로 봤을 때 가시광선으로 봤을 때 파란색의 에너지가 그나마 제일 높죠. 에너지가 제일 크고 빨간색의 에너지가 제일 작은 애예요. 그렇다면 얘네들이 요 입자처럼 혹은 요게 뭐 정상파처럼 이렇게 파동 형태로 존재하건 입자 형태로 존재하던 어떻든 간에 얘는 에너지가 제일 커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에너지가 제일 작아야 되고 얘는 이제 중간이니까 얘 둘만 생각하면 되겠죠. 에너지가 제일 큰 애는 요 폭으로만 봤을 때는 어떻게 된다? 요 L 길이가 짧아야 되는 애예요. 반면에 요 빨간색은 L 길이가 길어야 되는 애가 되겠죠. 그래서 요 LA라는 애가 짧아야 되고요. 제일 짧아야 되고요. LC에 해당하는 애가 제일 길어야 되겠죠. 그럼 그 중간에 껴있는 게 LB 이렇게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A, B, C 이렇게 C가 제일 길고 그 다음에 A가 제일 짧은 거 찾으면은 여기 5번에 있네요. 5번 이렇게 체크하면 되는 거죠.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그 뭐 되게 새롭고 막 못할 것 같지만 그냥 안 어려워요, 여러분들. 그냥 이 정도 잡아가면 되겠습니다. 좋고요. 자, 이어서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5번은 이제 수소 원자로 나왔어요. 이제 앞서서 여러분들 요거는 좀 구분해야 되는데 지금 에너지 스테이트가 8m의 L제곱 그 다음에 양자수 제곱에 비례하고 하제곱에 비례하는 거는 여러분 요거는 뭐냐면 원 디멘션 그러니까 1차원 박스 안에 갇혀져 있는 우물 안에 포텐셜 우물 안에 갇혀 있는 요렇게만 운동하는 입자예요. 그래서 그걸 나타내는 게 요 녀석이었어요.
여기서만 통통통통 움직이기 때문에 그때 파동으로 보게 되면 이런 정상파를 가지고 있을 때 가능한 거 요거 얘기한 거고 이게 원자 모형으로 실제로 이거는 우리가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구하게 되면 이때 에너지 스테이트는요 3차원이기 때문에 다르다고 이게 어떻게 되냐면 13.6에다가 마이너스 붙이고요 그 다음에 n제곱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에너지 준위가 오히려 이 n제곱에 반비례한다는 사실 이게 다른 거예요 지금. 이건 1차원만 얘기한 거고 얘는 이제 3차원을 얘기한 거기 때문에 다르게 나온 겁니다. 요거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되겠죠? 좋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원자의 주 양자수와 궤도 양자수가 각각 n이 1, l이 0인 상태 그때를 A라고 하고 이 상태 이렇게 볼록한 거 그럼 확률 딱 보게 되면 이 부분에서 이제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딱 하나만 피크점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여기 가운데만 이렇게 뿌옇게 전자구름 형태로 있는 게 이게 이제 A 상태가 되겠고 자 주양자수가 2일 때 그 다음에 궤도양자수가 0일 때는 상태가 B인데요. 전자가 발견될 확률 밀도를 이제 그렸을 때 여기는 두 군데잖아요. 피크가 여기랑 여기. 그럼 이렇게 하나 있고 그 중간에 여기는 아예 지금 전자가 발견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마치 이게 궤도처럼 이쪽 궤도랑 이쪽 궤도만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이게 전자 확률 구름으로 나타낸 모형은 이제 이렇게 뿌옇게 나타내지만 이게 다 점을 찍어서 나타내거든요. 많이 있을 전자가 이제 많이 발견될 확률 있는 부분을 진하게 칠하고 그러니까 여러 번 찍다 보니까 진해지는 거고 이렇게 나타나는 건데 이건 궤도 두 개짜리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녀석은 사실 B를 나타내는 거라 보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궤도 여기 두 번째 궤도 이렇게 생각하면 되니까 여기가 첫 번째 궤도고 여기가 두 번째 궤도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그래서 거리 x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자 핵으로부터요 여기서부터 쭉 x에 따라서 나타냈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자 나는 A 또는 B에서 전자의 확률 밀도를 2차원으로 표현한 건데요 여기서는 이제 B에 해당하겠죠. 바로 체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골라라 라고 되어 있는데 자 x가 R0라고 했는데 요 포인트예요. 요 포인트. 자 색깔 좀 달리 해볼까요? R0라는 거는 요 포인트인데 당연히 자 이렇게 그렇게 거꾸로 이렇게 그려놨을 때 전자를 발견할 확률은 A하고 B하고 비교하면 지금 보면 B는요 확률密도가 여기에요. 요만큼 요것밖에 안 돼요 확률이. 근데 A는 어떻게 돼요? 굉장히 높잖아요. 그러니까 A가 B보다 크다 맞는 내용이에요. 그냥 보는 대로 읽으면 되는 거예요. 되겠죠? 그래서 기억은 맞고요. 그 다음에 0에서 무한대 영역까지 여기는 이제 원자핵 중심으로 봤을 때 무한대급은 이 원자 전체를 봐야 되겠죠. 그래프의 아래 면적은 A와 B가 같다라고 하는데 이 면적을 의미하는 게 바로 뭐냐면 여기서는 어떻든 간에 얘네들의 확률을 다 더한 거죠. B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보게 되면 이렇게 볼록한 애 조그마고 남은 볼록한 이렇게 있는 애 있는데 결과적으로 얘가 원자의 여기 0부터 원자핵 중심으로부터 해가지고 무한대까지라고 했기 때문에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무한대까지 했기 때문에 이 원자 안에서 전자가 있을 확률을 물어보는 거예요. 전체 확률을. 그럼 어떻게 돼요? 전자는 있긴 있잖아요. 그래서 1로 같아 항상.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A, B가 같다. 얼마로 같냐? 1로 같습니다. 그래서 니은도 맞는네요. 자, 그 다음 디귿. 나는 A일 때 전자의 확률 밀도를 표현한 것이라고 했는데 아까도 봤지만 이건 B에 해당하죠. 그래서 A가 아니고 B일 때입니다. 그래서 정답을 찾으면 기억과 니은 이렇게 찾으면 되겠어요. 자, 이어서 6번입니다. 다음은 궤도 양자수에 따른 전자 버금 껍질의 표기 방법과 중성 원자 AB의 전자 배열을 나타낸 것이다. 자, 위 아래로 이렇게 각각 전자의 스핀 양자수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을 이렇게 표시한다는 거고 이건 여러분들 뭐 화학 조금 공부해본 친구는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죠. 오히려 이게 물리적으로 표현하는 것보다 화학은 좀 더 직관적으로 표현해. 이렇게 막 네모칸 그러니까 오비탈이라 그래가지고 얘네들 방을 다 만들어 놓고 막 전자를 막 이렇게 채워 놓잖아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되겠죠? 자 그럼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골라라고 했는데 우선 AB에 대한 전자 배열을 보게 되면 총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어디에 채우는 걸 떠나서 두 개 채워지고 두 개 채워졌으니까 총 전자가 몇 개짜리예요? 이거 4개짜리라는 거예요. 원자 번호 4번짜리예요 얘가. 됐죠? 그다음 얘는 두 개 채우고 두 개 채우고 또 하나 더 채웠으니까 총 5개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전자가 이 오비탈 안에 전체 총 오비탈 안에. 그래서 얘는 5번 원소에 해당하는 겁니다. 되겠죠? 자 그러면 이 P 껍질에 들어갈 수 있는 총 전자의 수는 3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우선은 이거 한번 볼게요. 지금 주 양자수와는 관련 없이 그거는 이제 정해졌다고 했을 때 이 P 껍질이라고 한다면 궤도 양자수가 얼마예요? 1일짜리잖아요. P 껍질이니까 어떻든 궤도 양자수가 1이죠. 그럼 궤도 양자수가 1일 때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이 자기 자기 양자수는 어떻게 돼요?
자기 양자수는 0 가능하고 마이너스 1 가능하고 플러스 1까지 가능하죠. 그렇죠? 총 이렇게 세 가지가 가능한데 거기에다가 뭐가 되냐면 여러분 잘 알겠지만 이게 업스핀, 다운스핀, 업스핀, 다운스핀, 업스핀, 다운스핀까지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전자 양자수까지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게 되면 그래서 총 어떻게 되냐면 3개에 2개씩 하니까 총 얼마? 6개. 그렇죠? 6개의 전자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p-오비탈을 우리가 이렇게 그렸잖아요, 여러분들. 항상 칸을 3개 그리는 거지. 그래서 여기다 전자를 채워줄 때 이렇게 채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채우고 이렇게 채우고 난 다음에 아래로 채우고 아래로 채우고 아래로 채우고 이런 거 연습했단 말이에요. 이런 거는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처음부터 위 아래 이렇게 채우지 않아요. 항상 빈, 그죠? 요거 이제 우리가 이제 통합과학에서 했었나 이거? 이것까지는 안 했겠다. 화학 원이나 뭐 이런 데서 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는 안 되고 항상 앞에 그렸던 것처럼 빈 데를 먼저 채우고 난 다음에 더 들어갈 때 있으면 그 다음에 이제 2개씩 들어가는데 또 주의할 사항 2개씩 들어갈 때도 어떻게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는 안 되죠. 이렇게 채우고 이렇게 채워놔서 또 이렇게 같은 양자 상태 이때는 이렇게 안 돼요. 그래서 얘가 만약에 업으로 그려져 있으면 다운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 같이 똑같은 거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도 돼요. 그렇게 화학식으로 풀어도 문제 없습니다. 어차피 물리식이나 화학식이나 똑같은 거고 약간의 표현 방법만 다른 것 뿐이거든요.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보고요. A의 전자 배치를 무의식적으로 나타내면 A는 요거 4개짜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채워야 됩니까? 자, 순서대로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1S, 2S가 있는데 하나, 둘 채우고 그 다음에 셋, 넷 이렇게 채워야 되겠죠. 그렇죠? 이러면 안 된다니까. 이거는 지금 껍질이 다르잖아 여기.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아까는 같은 p-오비탈 내에서 하는 거고 얘네들은 지금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돼야 돼요? 자, 펜. 깜빡 속았죠? 예. 이렇게 채우고 이렇게 채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채우고 이렇게 채우는 거예요. 왜? 1S, 2S로 다르기 때문에. 됐죠? 그래서 요거 맞는 내용이 되겠고 과정은 안 보이지만 어떻든 간에 총 4개 잘 채워놨으니까 맞다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B에는 총 6개 전자가 들어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5개밖에 없잖아요. 6개가 아니고 어떻게? 5개 전자 들어있어요.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니은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6번까지 풀어봤고요. 이제 7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원자에게서 알파 입자가 나오는 알파 분계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알파 입자 에너지는 핵의 포텐셜 장벽 높이보다는 작아요. 그러면 이제 입자라고 봤을 때는 이걸 뚫고 나올 수가 없거든. 이 포텐셜 장벽을 뚫고 어떻게 입자가 나와? 이거 완전 갇혀있는 애인데. 그런데 어떻게 보면 알파 입자가 튀어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뭘로 설명을 해야 된다? 그렇죠. 터널링으로 설명을 해야 되겠고 터널링이라 하면 얘가 파동적인 성질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표는 세 경우 ABC에서 알파 입자 에너지 E와 핵의 포텐셜 장벽 높이 이 U를 나타낸 것으로 해서 잘 보세요. 입자 에너지는 지금 E2가 더 크죠. 그래서 A, B 비교하면 얘는 입자가 더 센 거고 그 다음에 C는 또 입자가 E1이네요. 그 다음에 포텐셜 장벽의 에너지를 보게 되면 이 U2가 또 세네. U2가. 그래서 여기는 U2가 더 센 거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최악인 상황으로 얘가 터널링이 제일 안 일어날 거는 입자의 에너지가 제일 작고 그 다음에 포텐셜 장벽이 높은 C가 얘가 제일 지금 알파 분계에서 알파 입자가 튀어나올 확률이 제일 낮은 거고요. 반면에 제일 높은 거 찾아보게 되면 이 지금 알파 입자의 에너지 자체가 크고 포텐셜 에너지는 낮은 거 B가 제일 확률이 높은, 그렇죠? 알파 입자가 방출되는 알파 분계가 제일 잘 될 그런 확률이 제일 높은 거. A는 이 둘의 중간 정도가 되겠네요. 되겠죠?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한번 골라보라고 되어 있는데 우선 알파 분계가 일어나는 것은 입자가 가지는 파동의 성질 때문이다. 터널링 때문에 일어난 거기 때문에 파동적인 성질이 맞아요. 그렇죠? 그 다음 니은 볼게요. 알파 분계 전. 자, 중요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알파 분계 전이기 때문에 얘는 지금 어떤 상황을 봐야 되냐면 입자의 상황을 봐야 돼요. 그렇죠? 터널링이 일어나기 전이란 얘기야. 알파 입자의 드브로이 파장은 A에서가 B에서보다 작다 했는데 자, 드브로이 파장을 봤을 때는 얘가 결과적으로 파동의 성질을 보겠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파동의 성질을 보려면 에너지가 작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그렇다면 운동량이 작을 때 우리가 이거 이제 했잖아요. 늘 했던 건데
이 그 쉽게 말하면은 요 플랑크 상수가 얘네들 파동성과 그 다음에 입자성에 우리가 다 둘 다 가지고 있는 이 이중성을 얘네들이 얘가 매개한다 그랬잖아. 그러면 얘가 그 파동의 성질이 강하려면 입자의 성질이 약해져야 된다고. 그렇죠? 지금 알파 분계 전이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터널링을 얘기하기 전에 지금 알파 입장에 드브로이 파장을 물어봤기 때문에 이 입자성이 아니고 요 파동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장이 만약에 길기 위해서는 운동량이 작아야 되죠. 그 얘기는 뭐냐? 운동 에너지가 작아야 돼요. 그럼 A하고 B를 보세요. 요거 보는 거예요. 요거 보는 거예요. 어느 게 운동 에너지가 작아요? A가 작죠. 그럼 얘가 드브로이 파장은 얘가 긴 거예요. B는 드브로이 파장이 짧은 거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A에서가 B에서보다 작다라고 했는데 A에서가 더 길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터널링이 일어났을 땐 얘기가 달라요. 터널링이 일어났을 땐 이렇게 보면 안 된다 그랬죠. 터널링은 여러분들 그 쉽게 말하면은 그 파동의 회절과 다르다 그랬어요. 파장이 길다고 해서 터널링이 잘 일어나는 게 아니고 입자의 에너지가 클수록 터널링이 잘 일어나요. 이걸 주의하라고 선생님이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알파 분계 여기 보면 여러분들이 그냥 흘리고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전이라는 부분을 잘 봐야 되는 거고, 만약에 알파 분계가 일어났을 때라고 했을 때 그때 뭐 파장에 대해서 물어봤다고 하면 알파 분계가 잘 일어났다고 하면은 에너지가 큰 상태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파장이 짧은 애, 그 상태일 때는 파장이 짧은 애가 터널링이 잘 일어나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 잘 구분해야 돼요.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 니은은 틀렸고요. 그 다음 디귿, 알파 분계가 일어날 확률을 물어봤는데 A하고 C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럼 A하고 C를 비교해 봤을 때 당연히 입자 에너지는 지금 동일하다고 봤다면 그 포텐셜 장벽이 낮은 애, 그렇죠? 얘가 U1이 낮다고 했죠. U1이 낮다고 했으니까 A가 C보다는 어떻게 됩니까? 더 터널링이 잘 일어나죠. 그래서 알파 분계가 일어날 확률은 A에서가 C에서보다 크다. 요거 맞는네요. 그래서 정답은 기억과 디귿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여기서 니은을 잘 구분해야 돼요. 선생님이 아까 그 2점짜리 문제에서 요거 비슷한 거 설명했었잖아요. 터널링에서 여러분들 실수 많이 하는 거 그거랑 잘 비교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두면 좋을 것 같아요. 되겠죠? 좋습니다. 와, 이제 마지막 문제네요. 내생남녀 물리2의 최종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 깔끔하게 잘 풀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한번 보죠. 그림은 전하량이 마이너스 2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가 2인 전자가 두께를 무시할 수 있는 전선을 따라 진행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자, ABC는 전선의 한 영역이고요. AC의 전이 V는 0이고요. 여기는 0으로 주어졌고, 그 다음에 전이 B, 이 중간에 껴있는 거는 0보다도 더 작다라고 지금 주어졌습니다. 자, 이 에너지, 쉽게 말하면 이 전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요렇게 이게 지금 걸린 요 쉽게 말하면 요 전압에다가 전하량을 곱한 값보다도 작다고 할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라. 문제를 교묘하게 좀 꽈냈어요. 얘가 우선 우리가 전류의 흐름을 계산할 때는 기본적으로 여기 저는 이게 빨간색으로 할게요. 플러스 전하를 기준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이 플러스 전하가 이동할 수 있는 것은 높은 전위에서 낮은 전위로 이동하는데 지금 얘가 마이너스 전자로 나타났기 때문에 요거를 선생님이 두 가지로 한번 구분해서 자세히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위를 이렇게 이쪽 영역을 A 영역, 여기가 A, B 영역, C 영역으로 해서 얘네들을 전기 포텐셜을 선생님이 한번 나타내 볼게요. 플러스 전하라고 한다면 지금 전위가 여기가 어떻든 간에 이게 낮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가 220V면 여기가 0V, 여기가 220V 이런 거예요. 어쨌든 여기가 전위가 낮고 여기가 다시 높아져요. 그럼 플러스 입자에서 기준으로 봤을 때는 플러스 입자가 이렇게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이쪽 부분은 전위가 높은 거예요, 지금. 0이라 하더라도 중간보다 얘네들을 비교하는 거. 이거는 어떤 값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상대적인 비교가 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높고 여기는 낮아요. B 부분에선 낮아요, 이렇게. 됐죠? 포텐셜이 이래요. 대신에 이제 C로 넘어갈 때는 어떻게 되냐면 포텐셜이 어떻게 되냐면 다시 높아지죠. 그래서 C로 가면 포텐셜이 자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간략하게 그리겠습니다. 높아져요. 그럼 이건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얘가 플러스 입자가 여기로 이동한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포텐셜 장벽을 잘 통과한다고. 전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이게 전류 흐르는 거야. 잘 흐른다고 전류가. 문제는 여기서부터 여기로는 어떻게 된다? 여기로는 못 가지. 낮은 전위에서 높은 전위로 못 간다고. 되겠어요? 건전지를 뚫고 플러스 건전지, 그러니까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지금 전자 얘기하는 거 아니야. 전류가 쉽게 말하면 그 건전지를 플러스를 뚫고 가서 마이너스로 이렇게 역으로 못 간다고. 되겠죠? 바로 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쪽으로는 갈 수 있지만 이쪽으로는 못 간다. 근데 이 녀석을 갖다가 전자로 표기를 했거든요. 그럼 똑같이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어떻게 바뀌는지. 이 녀석을 전자로 표기해서 전자가 이렇게 이동하는 걸로 보게 되면 결과적으로 얘는 전자 입장에서는 여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낮은 포텐셜이고 이쪽이 높은 포텐셜이 되는 거예요. 뒤집어지는 거예요. 역으로. 그래서 이쪽이 낮은 포텐셜이 되고 그 다음에 역으로 높은 포텐셜로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 부분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다시 포텐셜이 이쪽으로, 여기서 봤을 때는 지금 포텐셜이 더 커졌죠? 그쵸? 근데 전자 입장에서는 이게 낮아지게 되는, 거꾸로가 되는 거예요. 거꾸로.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한번 뒤집어 깠다고. 요게 한번 틀은 거예요. 요거를. 그럼 얘 전자 입장으로 볼 때 지금 얘는 전자라고 지금 표기가 돼 있잖아요. 요걸로 표기가 돼 있잖아요. 얘 입장에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떻게 된다? 이게 이제 전위를 역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쪽으로 못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는 지금 안 돼요. 근데 만약에 올라갔다고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로 가는 것은 당연히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양자적으로 봤을 때는 뭐냐면 전자 입장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즉 A에서 B로 가는 이 영역은 결과적으로 포텐셜 장벽이 높아요. 그래서 못 가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B에서부터 출발한다면은 B에서 C로 가는 거는 포텐셜 에너지 장벽이 낮은 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동할 수 있다. 문제는 뭐냐면 얘가 이게 도선이기 때문에 이렇게 흘러야 되는데 애시당초 여기서부터 흐르지 못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결론은 흐른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에 무슨 얘기? 이 포텐셜 장벽을 넘어서서 통과하는 뭐가 일어났다? 터널링이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되겠죠?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A에서 B로 갈 때 여기서 터널링 효과가 일어나서 결과적으로 전류가 흐를 수 있다. 이걸 얘기하는 게 바로 이 문제가 되겠어요. 되겠죠? 자, 그럼 한번 볼게요. 기억부터. 고전역학에 의하면 전자는 C에 도달할 수 없어요. 왜냐면 A에서 B, S당초 여기를 못 가는 거예요. 여기를. 그럼 당연히 B에서 C도 못 가지. 그래서 고전역학에서는 도달할 수 없다. 이거 맞는 내용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니은 E가 증가하면, 얘 에너지가 증가하면 터널링을 잘 할 수 있는 그 조건이 된다 그랬죠. 우선 전자의 에너지가 크면. 그래서 A에서 전자의 물집합 파장은 커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중요한 게 이거잖아. 입자의 에너지가 커지면 여러분들 입자성이 증가하잖아. 요게 제곱이잖아요. 요게 제곱이라서 이 입자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 운동량이 증가한다고. 그렇다면 당연히 어떻게 파동성, 물질파의 파장은 짧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쵸? 그래서 E가 증가하면 전자의 물질파 파장은 커진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작아진다. 이게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잘못됐는데 뭐를 실수할 수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들이? 터널링은 이게 입자성이 아니고 여기를 이렇게 에너지 가지고 있는 애가, 자, 이거를 검은색으로 이렇게 에너지 가지고 있는 애가 이 장벽을 뚫고 이렇게 지나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파동성이란 말이야. 그럼 파동성이 커지기 위해서는 파장이 어떻게 된다? 그렇지, 길어져야 된다.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단 말이야. 선생님이 여러 번 강조했는데, 그러고 보니까 이거 계속 니은에서 이런 여러분 실수할 수 있는 부분, 중요한 부분들을 계속 묶어놓은 것 같다 보니까. 그쵸? 그래, 요걸 좀 주의하세요. 터널링에서는 이게 분명히 파동성에 의해서 통과되는 건 맞는데 입자의 에너지가 커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좀 특이한 현상이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잘 구분해야 되는 게, 예를 들어서 저번에 회절 같은 거, 파동, 순수히 파동이 회절하는 거는요, 두 산이 있잖아요. 두 산이 이렇게 있어요. 두 산이 있을 때 이 파동의 회절은요, 파장이 긴 애가 여기를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터널링은 말 그대로 뭐냐면 이 파동성이라 하더라도 얘가 어떻게 되냐면 이 여기를 뚫고 나가는 거예요. 터널을 뚫고 나가는 거야. 그래서 에너지가 커야 돼. 응? 이거 휘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요거를 이게 휘어서 도망가는 게, 이게 휘어서 이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회절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입자에 어떻게, 그렇죠, 에너지가 커야 되고, 그 다음에 포텐셜 에너지 높이가 낮고 두께도 얇을수록 이 장벽 포텐셜이 낮고 그다음에 얇을수록 얘가 터널링이 잘 된다. 이 세 가지 조건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요거 실수 제일 많이 한다고. 대부분 선생님이 이제 학생들하고 이제 수업을 해보다 보면, 이게 터널링은 전자의 파동적인 성질이다 해가지고 이 회절하고 그냥 똑같이 맞물려서 파장이 길어진다, 터널링이 잘 되기 위해서는 이제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꼭 주의하세요. 그래서 이 부분을 꼭 묻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니은은 잘못됐고요.
그 다음에 디귿. 자, VB의 크기가 증가하면, VB의 크기가 증가한다는 건 입자가 C에 도달할 확률이 커진다라고 했는데, 이 녀석이 증가한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포텐셜 장벽이 어떻게 된다? 더 어떻게? 그렇죠. 커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 이해가죠?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가 커지기 때문에 C에 도달할 확률이 어떻게? 줄어들게 되는 거죠. 포텐셜 장벽이 더 높아지는 효과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해가죠?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펴봐서 이거는 정답이 기억만 정답이 되겠습니다. 아, 끝났어요. 여러분 고생 많았습니다.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자, 자. 자,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았고요. 예, 선생님도 고생 많았습니다. 예, 나도 너무 열심히 했어. 광주야 수고했다. 선생님도 고생 많았고 여러분 고생 많았고요. 지금 물리투란 내용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내용일 수 있는데 선생님하고 같이 하면서 조금 이 내용들이 잘 와닿았으면 좋겠어요. 항상 선생님이 얘기하지만 암기적인 수업은 의미가 없어요. 그러려고 공부하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공부하는 과정에서도 충분히 즐거움을 느낄 수 있고 인생이 이래요. 그 과정에서 즐거움을 느끼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래서 가끔 이제 선생님 학교에서 이런 질문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도대체 이제 물리가 싫은 거지. 선생님, 물리는 왜 공부해요? 그러면 제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항상. 어차피 죽을 건데 넌 왜 사니? 이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애들이 아 이러는데 결과적으로 그거를 답을 맞춰서 그 끝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물론 우리가 이제 시험을 준비하다 보면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과정이 즐거워야 돼요. 과정이. 인생이란 게 그런 거예요. 어차피 끝은 어느 누구든 다 죽음이에요. 태어난 거 죽음 이건 결정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행복하냐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물리를 공부할 때도 여러분들이 이 과정으로 하나하나 이 자연에 대해서 알아가는 이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그럼 정말 즐겁고요. 공부가 재밌습니다. 여러분들 TV 보는 것보다 공부가 재밌다는 거 이해 안 가죠? 근데 여러분 제대로 공부하잖아요. 정말 재밌어요. 그 어줍지 않은 그런 무슨 그냥 나와서 뭐 그런 뭐 연예인들 나와서 뭐 그것도 뭐 의미가 있다면 있는 거지만 진짜 어줍지 않은 내용으로 그냥 사람 억지로 웃기려고 이런 거보다 이런 걸 공부하면서 정말 깊게 생각해보고 여러분들이 내면을 좀 돌아보는 계기 이런 것들을 갖게 되면 정말 참 뜻깊어요. 뜻깊어요. 공부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그런 거를 많이 느꼈으면 좋겠고 이렇게 하다 보면 성적은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제대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틀립니까? 왜 틀리죠? 모르니까 틀리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그냥 우리 많은 학생들의 고민이기도 하죠. 선생님 수업 들을 땐 다 알 것 같은데 막상 저 혼자 하려면 모르겠어요. 그러면 사실 선생님 딱 한마디 합니다. 네가 제대로 몰라서 그래. 그거예요. 알면은요. 일부러 틀리려고 해도 못 틀려요. 3 더하기 7이 10이라는 걸 어떻게 틀리나. 그걸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비단 물리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과목을 공부하더라도 그 학문들이 체계가 잡힌 거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자신의 인생을 걸어가면서 거기에 연구를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만한 가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좀 깊게 이해하면서 빠져들죠. 정말 감동스럽습니다. 우리 그 선생님 항상 얘기하지만 오덕 선배들이거든. 어떤 한 분야에 그냥 자기 인생을 건 사람들이 다 그 오타쿠들 그분들이야 그분들. 근데 그분들의 업적이 참 정말 놀랍다는 걸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자, 어떻든 간에 지금까지 고생 많았고요. 저는 또 EBS와 또 이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또 다시 만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돼서 또 좋은 수업, 또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는 거 아니고요. 갑자기 코가 좀 이렇게 해가지고 들이마신 것 뿐입니다. 예, 울기는 뭘 왜 울어. 자, 여러분들 고생 많았습니다. 여러분들 다음에 또 다시 만날게요. 저는 여러분의 광쌤 이광조였습니다.